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지표는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은 차트를 보실 때 가장 유용하게 보실 수 있는 지표인데요. 차트를 보다 보면 결국은 이평이었네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평선의 설정부터 정배열, 역배열, 그리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과 RSI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평선을 한번 대조를 해보도록. 설정에 대한 표현값은 지금 보시는 대로 5, 20, 60, 120, 24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색을 잘 보이도록 표현을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이 방향을 설정을 하는 부분에서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값은 굳이 변경을 안 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좀 전에 설정값에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선을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고 정배열이라고 부르고요. 보시면은 이런 정배열인 상태에서는 차트가 내려오는 부분. 물론 이 11선에서도 매수가 가능은 합니다. 내려오는 부분에서 매수, 또 눌리면 매수, 눌리면 매수. 이 60일선이 빠진 다음에 일어나는 부분은 121선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121선에서 역시 이 부분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데드 크로스는 작은 이평이 큰 이평을 교차해서 지나갈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나오는 현상을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이 반등 지점에서 우선 1차 매도를 하고 왜 종료를 해줘야 되냐. 우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처음 나온 데드 크로스. 여기서 이제 종가의 마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네, 반대로 역배열은 240, 120, 60, 20, 5일선으로 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고 역배열 차트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에서는 이 21선을 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넘지 못하고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부터는 이런 올라가는 상승하는 부분에 바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골드 크로스가 나와서 만약에 이 부분을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됩니다. 매수 자리. 어디서 만약에 상승을 하고 내려왔을 때 매도를 했는데 상승을 했어요. 내려왔을 때 이 자리가 오히려 더 매수 자리가 되고 다시 한번 좀 더 큰 이평선에서 매도를 해주는 매매를 진행해 주 네, 이런 추세선을 그렸고 그리고 RSI를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 안에 지금 이평선을 넣었어요. 넣은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평선이 역배열로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이평선이 이렇게 역배열로 내려와 있을 때 한번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데드크로스가 한 번 나고 한 번 나고 한 번 나고 이 데드크로스가 날 때 무조건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 데드크로스가 나는 순간 이 자리를 돌파를 할 수 있을까 해서 트라이얼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하고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2차 데드크로스가 나와요. 그리고 3차, 4차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좀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락을 보고 숏 베팅을 하신다는 분들은 이런 이평 자리에서 숏을 한번 잡아주시고, 이게 만약에 반등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자체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숏. 역배열 형태로 완전히 떨어질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사실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평선을 맞고 다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훅 하고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어떻게 잡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추세선을 그린 상태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60일선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60일선. 아주 중요한 선인데요. 이 60일선이 어떻게 가는지 보십시오. 60일선이 가고 있죠. 이 60일선이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평선 내에서는 이 61선이 추세선, 그리고 저희가 그리는 추세선은 이 박스 형태에 대해서 이 캔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평선 내에서는 이 빨간색 61선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현재 차트상에서는 역배열도 아니고 정배열도 아닙니다. 정배열도 아닌 이런 혼조 상태에서의 그 추세선이 위로 살짝 올라가는 형태를 그리고 있는 부분에서 매매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골드 크로스가 납니다. 골드 크로스가 나는 부분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골드 크로스가 나는 지점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나는 부분에서 올라가요. 데드 크로스가 나는 데서 올라가고 골드 크로스가 나는 부분에서 다시 주가는 내려옵니다. 이게 이평이 서로 맞닥뜨리면서 교차를 하게 되면은 이 파동을 주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런 조정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조정값들이 나오면 이런 조정값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조정값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함께 그렸었잖아요. 이 추세선, 특히 이 부분에서는 먼저 알 수는 없었겠죠. 알 수는 없었을 거고,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물론 이거 다 팔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눌림목에 대해서 그냥 매수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혼자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간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깨졌을 때 이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정배열로 가는 상태에서는 매수를 해주시면 돼요. 매수, 눌림목, 매수, 그리고 하락, 이 부분은 이제 혼자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주식의 그 주가의 정배열, 역배열도 아닌 혼조 상태이고, 여기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제 역배열이 시작됩니다. 역배열이 반등 부분,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난 후 반등 부분에 매도를 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홀크가 나는 부분에서 잡고 다시 오르는 상태. 눌림목에서 상승.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역배열로 지금 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에서는 아까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역배열이 완벽하게 나오는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함부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차트를 보시면 계속 역배열 형태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역배열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도 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241선 부분이 완벽하게 좀 내려와줘야 좀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설려요. 그러면 이 241선이 이렇게 눕혀져서 완만하게 눕혀졌을 때 이때는 다시 혼조 형태까지 지금 여기 있는 혼조 형태까지는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눌림목에서 계속 매수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정배열로 향하는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눕혀져 있는 형태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 매수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이 자리에서 오늘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21선도 터치를 했죠. 터치를 했지만 이게 넘지를 못했어요. 또 지금 현 자리에서는 이 안에서 역배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 타임이 나오는 거죠. 매도 타임이 나오고 차트가 또 빠졌다가 오를 때 이 부분에서에 대한 이런 식으로 골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매수 자리가 오르는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이평선만 확인했을 때 지금도 빠지는 자리를 확인을 해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그리고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고 이 자리에서 통과를 못했을 때 다시 2차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못 넘는 자리. 그리고 이 이평들에 대한 수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형태 241선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의 거의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선들에 대해서 이제 역배열로 이 혼자 상태에서 역배열로 다시 향할지 다시 올라올지는 어차피 한번 내려와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위로 상승을 해서 볼크가 나온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자리는 그냥 넘어가겠죠. 바로 이 자리에서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재매수. 넘어진다 그러면은 재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어차피 다시 떨어져요. 떨어지고 다시 재매수. 박스권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추세선은 이제 저항값이 됐습니다. 정배열일 때는 일단 매수를 잡고 그리고 역배열일 때는 매도를 잡는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언제까지 진행을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5일선이에요. 이게 21선. 두 번의 쌍고점을 찍은 상태. 두 번의 쌍고점을 지금 찍은 상태에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현재 이 평이 어차피 한 번은 내려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왔다기보다는 옆으로 더 천천히 앞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가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정배의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죠. 한 번에 빡 쏟으면서 바로 21선을 깨버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21선이 이렇게 돌면서 하락 지점으로 떨어진다. 하락에 대한 변곡점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에 대한 변곡점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다이버 형태의 하락 패턴이 떴을 때 네, 상승하는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하락, 고점 딛고 일어나는 이런 상승 패턴,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평은 다시 한 번 더 돌아주고, 이 자리에서 골크가 나오면 여기에서 하락이 와주고, 다시 골드크로스가 나오고 하락이 와주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좀 돌려줘야 되는 이런 형태를 봐주시면 됩니다. 쌍고점, 쌍바닥의 느낌으로. 물론 이 자리에서 깨지 못하고 내려와 버립니다. 정배열이, 역배열이 크게 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히트를 보시면은 돌파 시도는 많이 나왔었고요. 이 정도의 역배 형태에서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시도를 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바로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빨리 이 이평이 내려와서 이 안에서 혼조 형태를 이루어주고 다시 정배 형태로 천천히 가주는 게 가장 좋은 차트라고 보시죠. 이런 21선, 그리고 5일선으로 가 이렇게 상승을 해줍니다. 이렇게 상승을 해줬을 때 이런 쌍봉 형태에서 밑으로 빠졌을 때, 그리고 넘지 못하고 다시 빠지고, 넘지 못하고 다시 빠지고, 그러면 21선 형태가 이런 식의 타원형을 그리게 돼요. 이게 하락 종국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승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상승 부분도, 그리고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맞았다가 다시 상승 한번 하고 다시 빠지고 쌍바닥 찍고 내려왔을 때 하는 형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하락 영국 형태와 상승 영국 형태입니다. 바로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 같기 이 추세선이 하락 부분까지 이제 한 일봉으로 크게 보시면은 이 추세선이 하락을 하면서 아래에 있는 RSI의 다이버 형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멀어져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최소 혼조를 하기 위한 지금 부단한 노력이에요. 부단한 노력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평선을 돌렸죠. 이평선을 돌리려고 완만하게 가고 있다가 한번 주저앉고 다시 한번 깨지는 겁니다. 이 61선의 선을 한 번 더 깨뜨린 거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도 이렇게 완만하게 돌리고 있다가 한 번 더 깨졌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역배열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매도 신호가 강하게 나오고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정배열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전부 다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매수 신호가 나와서 계속 오른 형태. 따라서 지금도 현재 상태에서 비슷한 크기의 상황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이평선들이 이제 자석처럼 만나려고, 네, 추세선과 이평선 RSI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스토캐스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